안녕하세요. 노인체육론을 담당한 임상원입니다. 이번 4강에서는 운동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운동과 관련된 주요 개념, 그리고 노인 체력을 측정하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걸 비교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노인운동의 긍정적 역할 및 부정적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의 개념, 첫 번째 신체 활동입니다. Physical Activity. 신체 활동이란 에너지를 소모하는 골격근에 의한 신체의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 활동이 포함되지요. 신체 활동량을 측정하기 위한 단위, 대사, 등량 이런 것들 기억나죠? 매트. 예, 일상생활 활동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비활동. Physical Inactivity. 비활동이란 신체 활동 부족을 의미합니다. 좌식 생활 방식이라고 해서 우리 현대인들은 많이 앉아서 지내죠. 의자에. 예, sedentary lifestyle과 동의어입니다. 세 번째, 건강입니다. 건강이란 질병이나 손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건강,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웰빙이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웰빙. 이 웰빙이라는 개념에 행복, happiness, 건강, fitness를 더 추가해서 웰니스라는 신용어가 또 만들어졌어요.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라는 의미까지 더 추가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스포츠란 제도화된 규칙에 따라 승패를 겨루는 경쟁적 활동, 경쟁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이제 운동, physical exercise란 무엇인가 살펴보죠.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행되는 계획적이고 구조화된 반복적인 신체 움직임. 이 정의는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운동 physical exercise란 체력 향상을 위해 수행되는 계획되고 구조화된 반복적인 신체 움직임. 에너지를 소모하는 골격근에 의해 이루어지며 체력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게끔 해야 돼요. 운동은. 마지막 체력입니다. Physical fitness, 체력. 건강과 웰빙의 전반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특정 스포츠나 작업을 수행하는 일련의 종합적 능력을 의미하며 인간의 생활 활동의 기초가 되는 신체적 능력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영양 섭취, 운동, 위생, 휴식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다고 하죠. 이 체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체력을 방위 체력과 행동 체력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방위 체력이란 외부 자극에 대해서 인체가 방어하는 그런 면역 기능 그리고 회복하는 능력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로 볼 것은 행동 체력인데요. 건강 관련 체력과 운동 관련 체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강 관련 체력에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 운동 관련 체력에는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 스피드, 반응시간, 순발력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지금 여기 표에 노인기 건강 관련 체력 요인과 효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었는데요. 첫 번째, 심폐지구력을 만약에 이렇게 향상시킨다 그러면 심혈관계 질환 위험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심폐지구력, 유산소성 능력, 굉장히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도 중요하다는 거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체 조성이란 그 제지방량에 대한 체지방량의 비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체지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위험하다고 하죠. 특히 복부의 내장 비만은 여러 가지 대사적인 위험 인자들을 많이 이렇게 더 촉발시킬 수가 있어요. 대사증후군 요즘에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 더욱이 암 발병률까지 더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체 조성을 좋게 하면 이런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을 키우면 자세가 일단 좋아지고요.
자세, 따라서 요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골격계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기능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이제 운동 관련 체력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꼭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노인의 운동 관련 체력 요소의 향상을 통해 어떻게 손상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운동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살펴볼까요? 빠르게 큰 힘을 내는 능력인 순발력은 어때요? 그 100세의 제주도 할머니 셀프대 들어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시간, 2시간에 끌고 가시는 게 아니죠. 번쩍 들어서 운반을 해내죠. 순발력과 관련된 빠르게 큰 힘을 발휘하는 능력 관련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민첩성이란 신체의 방향을 신속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에요. 버스에 올라타서 빨리 자기 자리를, 빈자리를 찾아서 앉을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죠. 평형성이란 정적 또는 동적 상태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에요. 우리 버스를 타고 내리는데 정말 필요한 능력이죠. 협응성이란 신체의 각 부위가 조화를 이루면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반응시간이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 스피드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능력들은 너무나도 필요하죠. 움직임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 체력 측정법을 비교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미국형 노인 체력 검사 Senior Fitness Test라고 해서 SFT로 많이 불리웠습니다. 미국에서 개발된 노인용 체력 검사이고요. 노인의 기능성 평가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서 타당하다. 그 요소는 측정하는 것은 그 기능을 제대로 보는 거다. 이렇게 인정되어서 여러 나라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특히 서구 지역 사회 노인들, 서구 지역 사회 노인들의 독립적인 기능에 주로 이용이 됐는데요. 사실 얼마 전까지도 저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죠. 특별히 노인 체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딱 정형화된 게 틀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평가하는 틀이 서구 지역 노인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개발된 것이 국민체력 100입니다. 한국형 노인체력 검사이기도 한데요. 미국식 평가법 SFT에 기초했지만 신체 조성 BMI를 보충을 했고요. 그리고 협응성을 측정하기 위해 팔자 보행을 보충을 했고요. 덤벨 들기를 상대 악력 측정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유연성 측정을 할 때 바닥에 앉아서 앞으로 닫기 이렇게 변형을 시켰고요. 그래서 한국형 노인체력 측정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측정하고 평가한 기준표가 있어서 우리가 이 국민체력 100을 이용해서 노인분들의 기능을 측정을 하면 그 노인분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바로 우리가 평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측정 항목을 비교해 보도록 하죠. 미국형 노인체력 검사 SFT 그리고 한국형 노인체력 검사 국민체력 100입니다. 첫 번째 상지 근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덤벨 들기를 활용한 측정한 것에 반해서 우리 한국형에서는 상대 악력 값을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하지 근기능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반복하는 거 30초간 마찬가지고요. 심폐능력, 유산소성 능력을 보기 위해서 6분 걷기, 2분 스텝 테스트 마찬가지입니다. 유연성은 의자에 앉아서 손 뻗기, 하지 유연성, 그리고 등 뒤로 손목이 상지 유연성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로 변형을 했고요. 민첩성 및 동적 균형 능력을 보기 위해서 일어서서 2.44 의자에 앉아서 일어나가지고 3m 표적 거의 비슷하죠. 협응성을 측정을 하는 것을 더 첨가해서 팔자보행 그리고 신체 조성 BMI 이거를 더 추가했습니다. 한국형 노인체력검사 국민체력 100에서는요. 한 가지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SFT 검사 항목과 내용입니다.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앉은 자세에서 어떻게 일어섰다 앉았다. 앞으로 손을 양팔을 가슴에 모은 채 30초간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은 횟수를 측정을 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계단 오르기, 걷기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하체 근력을 평가하기 위함인데요. 남녀 도움 없이 8회 미만인 경우에 위험 수준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런 기준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현재 노인 실정과 이렇게 잘 맞지 않다고 이렇게 여겨져서 우리나라 한국형 그 국민체력 100이라는 평가법이 새로 개발이 된 거죠.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덤벨 들기는 지금 덤벨을 그림 잘 보이시는 덤벨을 들어서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것인데요. 여성은 2.27, 남성은 3.37의 덤벨을 들고 30초 동안 이두근을 굽혔다가 편 횟수, 상체 근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6분 걷기인데요. 지금 그 그림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지금 이렇게 45.7m의 코스를 돕니다. 돌아서 6분간 가능한 빠르게 걸은 거리를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걷기, 계단, 쇼핑, 관광 등의 중요한 유산소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거리들이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 2분 스텝 테스트입니다. 2분 스텝 테스트는 그림 이걸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그림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좌우측 무릎을 각각 슬개골과 장골릉의 중간 지점, 너무 많이 들어 올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장골릉이라고 하면 장골릉 여기를 얘기하죠. 장골릉과 슬개골 그 사이까지 들어 올리는 높이 한 요 정도 이상 이렇게 들어 올리게끔 하는 걸 반복하는 거죠. 이걸 맞추기가 힘들어서 저는 사실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양쪽에 그 연결을 해놓고 그 높이까지 들어 올리시게끔 해서 카운트를 했어요. 좌우측 무릎을 각각 슬개골과 장골릉 중간 지점까지 올리면서 2분간 실시한 완전한 스텝수. 오른쪽 무릎이 목표 높이에 닿는 횟수를 점수화하는 거죠. 공간 및 날씨 때문에 6분 걷기, 저는 이거 못했거든요. 이거 하기가 좀 공간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할 경우에 실시하는 유산소 지구력 평가법입니다. 의자에서 앞으로 손 뻗기인데요. 지금 그림으로 지금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서 쭉 뻗어서 팔을 여기 닿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 거리를 측정하는 거죠. 의자의 앞쪽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만 뻗고 양손을 모아 발끝을 향해 뻗어요. 쭉 뻗은 중지와 발끝 사이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등 뒤로 뒤손 모으기는 지금 이와 같이 한 손은 어깨 위로, 다른 손은 등의 가운데로 뻗어서 양손 중지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고 안 되면 마이너스가 되게끔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합니다. 여기 그림 보이시나요? 예. 일어서서 2.44m 걷기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신호에 따라 일어나 2.44 반화점을 돌아서 다시 앉은 자세로 복귀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민첩성과 동적 균형성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SFT 검사에 의한 연령대별 정상 범위를 점수화했는데요. 지금 보면 각각의 그러한 측정 요소들이고요. 이건 남성, 이건 여성. 그리고 연령대별 60에서 64, 65에서 69 이렇게 연령대별로 점수화를 쫙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 노인분들 체력을 측정하신 후에 어디쯤에 속하는지를 우리가 판단해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다고 SFT는 서구 지역 노인을 근거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근력은 조금 좋으시고요. 유연성은 좀 떨어지시고요. 좀 이렇게 차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된 거예요. 신체 조성이 포함이 됐죠. 신체 조성은 사실 건강, 체력의 요소이죠. 신체 조성. 그런데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체지방률 산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BMI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BMI가 굉장히 간단해요. 체중하고 신장만 알면 되거든요. BMI는 체중을 킬로그램 단위로 해서 체중을, 신장은 미터 단위로 해서 신장을 미터 단위로 환산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160cm다 그러면 1.6m죠. 1.6을 제곱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어서 산출되는 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신체 조성에서 이렇게 체지방률이 높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젊은 성인의 경우에는 근육량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량은 지방보다 훨씬 무겁고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근육량이 그렇게 비대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노인분들에게 있어서 신체 조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적합할 수 있겠다 해서 BMI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상대 악력입니다. 덤벨 들기를 바꿨죠. 상대 악력 올바른 자세예요. 이렇게 측정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예. 그다음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측정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지 근기능 측정 방법. 의자에서 일어나서 3m 표적 돌아오기. 마찬가지고요.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바뀌었다 그랬죠. 그다음 6분 걷기 측정법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2분 제자리 걷기 마찬가지예요. 장골lun과 그리고 슬개골 사이 지점 정도까지 스텝하는 스텝 수를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 팔자보행이 추가가 됐어요. 팔자보행은 여기 의자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서 이쪽 갔다 돌아오고 이쪽 갔다 돌아오는 능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협응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이것이 추가되었다고 했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노인의 체력 인준을 위해서 평가 기준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노인기 5개 체력 검사 항목이 모두 30% 이내인 경우, 50% 이내인 경우, 70% 이내인 경우를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신체 활동 수준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구분을 지었어요. 보시면 신체 조성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체력 검사, 근기능, 보행 및 동적 평형성, 유연성, 협응력, 심폐주구력.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이렇게 측정을 해요. 그래서 남성, 여성, 그리고 연령대별로 뚜루룩 쫙 측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평가 기준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에 속하는지를 이 범위에 속하시면 상위 30%, 그래서 금상이 되는 거고요. 은상, 상위 50% 이내에 속할 경우, 그리고 동상, 상위 70% 속하는 경우,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구분 지을 수 있도록 표로 비교를 해두었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노인 체력 측정법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미국형 노인 체력 검사 Senior Fitness Test SFT와 한국형 노인 체력 검사 국민 체력 100입니다. 측정 항목으로는 상지 근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덤벨 들기, 한국형은 상대 악력을 사용하였고요. 하지 근기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의자에 일어섰다 앉기, 얼만큼 많이 30초 동안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일어섰다 앉는지 횟수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 심폐능력, 유산소성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느 일정한 구간을 6분 동안 얼만큼 반복해서 이렇게 걸을 수 있는지 6분 걷기, 그리고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 공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2분 동안 제자리 걷기, 스텝, 장골능과 무릎, 슬개골 사이 지점 이상 올라오는 스텝수, 완전한 스텝수, 오른발부터 시작해서 오른발로 끝나야죠. 예, 그걸 보는 것이 유산소성 능력, 심폐능력을 보는 것이고요. 유연성 측정법에서는 그냥 사고식
미국형 노인 체력 검사에서는 의자에 앉아서 손뻗기를 측정을 했고요. 거기 발끝까지 못 가면 마이너스, 넘어서면 플러스, 하지 유연성, 등 뒤로 손 모으기, 양중지, 상지 유연성,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는 능력만 봤는데 조금 아쉬워요. 이 상지 유연성이 빠져 있어서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사실 어깨의 그 기능 중에 지금 이거는 그 외회전 능력, 이건 내회전 능력을 이렇게 비교를 할 수도 있거든요. 차이가 나죠, 저도. 예. 이런 식으로 저는 많이 이렇게 측정을 하면서 다른 노인 기준이랑 비교하기도 했지만 그분 자체의 기능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운동 후에 얼만큼 향상됐는지를 볼 때 이 상체 유연성, 등 뒤로 손 모으기 이 기능을 많이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빠져 있어서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민첩성 및 동적 균형성을 보면 일어서서 2.44m 갔다가 오기, 그래서 돌아와서 앉기, 이건 3m로 간단하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협응성을 더 추가했다고 했죠. 팔자 보행. 그리고 신체 조성 측정하기 위해서 BMI 값 측정하는 거. 신장의 제곱으로 무엇을? 체중을 나누어서 얼만큼 체지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값이에요. 네. 이제 운동의 역할에 대해서 들어가죠. 지금 이 그림 잘 보이시나요? 제가 그 동네 경로당에 가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예, 밴드를 이용해서 어르신들 운동을 가르쳐 드리러 갔는데 다들 누워서 쉬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 쉬고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 하고 별로 반기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같이 하는 동안에 정말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냥 노인분들이 하루를 그냥 보내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모여서 본인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운동의 역할에 대해서 보시면요. 굉장히 많죠. 건강 증진, 심리적 행복감과 안정, 불안감을 해소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운동에 대한 생리학적 적응에 의해서 비만, 혈액변이 개선되고 그 체지방률이 감소되면 그만큼 암 예방에 좋다고 하죠. 그리고 생존율 증진되고 기능적 능력, 인지 능력 너무 중요하죠. 어르신분들을 꼬시는 가장 좋은 방법. 운동하면 똑똑해집니다. 예, 인지력 향상되고요. 의료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에 비해 부정적 역할도 없지 않습니다. 근골격계 손상 위험이 굉장히 크세요. 그렇죠. 충분히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움직임에 의해서 근 손상 그리고 그 관절의 인대라든지 건의 손상이 있을 수 있죠. 그 정도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예, 심혈관계 손상. 예. 그 마라톤을 무리하게 뛰셔서 어르신이 그 심근경색으로 그냥 사망하시는 사고도 있었죠. 그리고 체온 및 수분 조절 장애, 저체온증, 고체온증 시달리기 쉬우시죠. 그리고 수분 섭취를 많이 신경을 안 쓰세요. 혈압약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특히 이뇨제를 많이 복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가셔야 돼요. 그래서 물을 자꾸 안 드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혈당, 당뇨 대부분 갖고 계신 분들 많으세요. 그럴 경우에 운동 중에 저혈당 위험성이 증가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운동 중독. 노인분들에게 있어서 운동 중독, 저강도로 하시는 거는 그렇게 하실수록 좋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건 운동 중독이라는 그런 부정적 역할을 갖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드릴게요. 노인체육학이 그래서 생겨났습니다. 제로 키네지올러지, 노인체육학이란 노인학, 제론톨러지와 체육학 키네지올러지의 합성어이다. 노인학은 이러한 학문이고 체육학은 이러한 학문이었다. 그런데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서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래서 노인체육학이 생겼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떠한 신체 활동이든지 모두 노인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위험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노인이라는 대상을 너무나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학 분야에서 노인학을 같이 접목을 하게 된 거죠. 노인성 질환의 기전과 그 특성, 그리고 운동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의학적 지식, 병리생리학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셔야 해요. 신체적 허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체력 요인에 대한 지식, 이걸 잘 공부를 하시면 신체 활동 부족병에 시달리는, 그리고 운동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운동을 시작하면 좋을지 잘 모르는 현대인들을 지도하는 데 아주 좋은 설득력 있는 운동 지도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다감각 훈련. 너무 중요하죠. 요즘에 펑셔널 트레이닝, 기능 운동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뭐 코어 운동 뭐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넘어짐 방지하기 위한 다감각 훈련이 그러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예,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다감각 훈련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하고 지금 그 노인체육학 이 이론 내용을 통해서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해 나가실 내용들입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이 저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론적으로 잘 많이 채우신 후에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을 잘 치르시면 후에는 실무 연수 기관에서 훈련을 하실 때 저하고 아주 이제 실질적인, 그리고 그 여러 실기 지도법에 대해서도 많은 아이디어들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